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과 대법원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있었던 굵직굵직한 망국적 역사적 사건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문재인과 이재명에 의해 빚어진 일들이 대부분이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저질러 놓은 안보, 국방, 외교, 경제, 대북 문제, 또 언론, 교육, 사회, 문화, 복지정책과 관계되는 문제점들은 다 밝힐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그래서 문재인과 관계되는 빅 이벤트는 접어두고 여기서는 새로 밝혀지고 있는 이재명과 관계되는 것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헌약은 맹초 대법관 하나를 구워 삶았는지 고삐를 잡았는지 이 나라 사법부를 다 똥통으로 만들다시피 한 일이 터져나와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검찰은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해 2건의 판결을 뒤집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성남제일공단 공원화 무효 소송 판결이었습니다. 이 2건은 모두 이재명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건입니다. 이 문제가 최초로 드러난 것은 김만배 씨와 함께 대장동 사건 주범으로 기소된 남욱 씨가 김 씨로부터 그런 말을 직접 들었다며 2021년 10월 검찰에서 진술했을 때였습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은 이재명의 정치 생명과 직결된 것이었습니다. 이재명은 경기지사 선거 토론회에서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허위 사실 공표로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이 이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기 때문에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TV 토론에서는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선례를 만든 판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당시 대법관 중 가장 선임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은 유죄와 무죄 의견이 5대5로 갈린 상황에서 무죄 의견을 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후 김만배 씨가 남욱 씨에게 권순일에게 부탁해 2심을 뒤집었다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김만배 씨는 권순일 대법관 재임 시절 1년 남짓한 동안 8차례 대법원을 찾아가 방문할 곳을 권순일 대법관실로 적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겨진 바로 다음 날과 무죄 취지 판결이 나온 다음 날에도 권 대법관을 찾아갔습니다. 재판 시작과 끝에 두 사람이 만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권 대법관은 퇴임 후 김 씨가 소유한 화천대유 고문으로 영입돼서 대장동 의혹이 불거질 때까지 11개월 동안 매월 1,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부인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합리적 의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남 1공단 사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이었을 때에 대장동 개발 연계 차원에서 공단 부지 고온화를 추진하자 앞서 개발 허가를 받았던 시행사가 제기한 행정소송이었습니다. 대법원은 2016년 시행사 손을 들어준 항소심 판결을 뒤집으면서 이례적으로 직접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욱 씨는 당시 김인배 씨가 대법관에게 부탁했다고 했는데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검찰은 남 씨의 진술 이후 수사를 뭉개고
2021년 말 두 차례 권순일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게 전부였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본류 수사가 먼저라며 이 수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 사이 권순일 전 대법관은 변호사 등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혹은 국가적으로 대장동 개발 비리보다 더 중대한 사안일 수 있다는 우려들이 빗발치듯 하고 있습니다. 법치국가로서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 판결마저 사법거래를 했다면 법의 신뢰와 권위는 모두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나마 신뢰받는 편이라던 대법원 판사들조차 정상배, 몰입의 취급을 받고 있는 저질 정치꾼들과 다를 것이 없는 다 그놈이 그놈들이다 하는 국민적 실망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활동이 논란이 됐던 것은 그가 대법관이었을 때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주도했던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었습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이 설계했다는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사로 수천억 원의 이득을 받고 그런 화천대유가 이재명을 기사회생시킨 권순일 전 대법관에게 월 1,500만 원씩을 주고 고문으로 영입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2019년 10월 이재명 지사 선거법 사건이 대법원 2부에 배당된 직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선거 때 공직 후보자의 허위 발언을 엄정히 처벌해온 대법원 판례에 비춰보면 별다른 이견 없는 상고 기각 사건이라는 취지로 검토 보고서를 올렸다고 합니다. 이 지사가 2018년 지방선거 TV 토론 때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대로 됐을 경우 이재명은 지사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대법원장 및 대법관 12명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대법관들이 5대5로 나뉜 상황에서 권순일 당시 대법관이 무죄 의견을 내면서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고 김명수 대법원장까지 무죄 의견을 내면서 이재명 무죄 취지의 추가 검토 보고서가 작성됐던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지사직 상실을 미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재명은 지사직을 유지하고 대선 출마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거에서 패배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하고 당대표까지 됐습니다. 이재명으로서는 팔자가 달라지고 신분이 전혀 달라진 있을 수 없는 일, 하늘이 놀라고 땅이 갈라져 새 세상에 태어난 일이 권순일의 결정적인 역할과 농간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 일을 법치국가로서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의 재판거래 또는 사법거래라고 합니다. 직접 당사자인 권순일, 이재명, 김만배는 극구 부인하겠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조차 이는 명백한 재판거래라는 합리적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대법원을 진 똥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놓고도 이재명은 당과 국회를 방탄도구 삼아 국민과 국가에 어찌되든 자기 보호를 위해서만 눈을 시퍼렇게 뜨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을 회방하고 혼란을 일으키려는 데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마치 단말마의 몸부림처럼 느껴진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재명 사건과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